네, 안녕하세요. 반디TV의 젤복입니다. 오늘은 반디즈 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많이 받은 주제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것은 바로 사진 모작을 통한 공부법.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 영상을 굉장히 준비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바로 해주셔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 모작 과연 무엇인가? A에서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중에는 잡지 떼기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잡지를 하나를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크로키 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게 학생 때 정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면은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그거를 수채화로 그려본다든지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근데 학생 시절에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사진 모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도 있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볼 수 있어요. 사진 모작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쭤본다면 제 답은 무척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필수 요소이며 정말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창작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는 사진이나 자료에서 느껴지는 심상,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데 영감을 이제 사진 속 오브제나 미장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리거든요. 즉 저도 사진 모작을 하긴 하지만 제 스타일을 더 넣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볼 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본다고 생각하면서 그려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보는 거죠. 이게 제가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수법? 뭐라고 해야지? 팁인데 굉장히 멀리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굉장히 가까이에서도 보고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하면서 상상하는 거죠.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사진을 보더라도 완전히 똑같이 그리기보다 나만의 해석을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진 모작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나만의 오리지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진 모작을 공부하는 이유이자 여러분들께 사진 모작을 추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관찰하면서 똑같이 그려보는 사진 모작 공부가 나중에는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만의 오리지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모작할 사진을 고르는 기준이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함께 사진을 고르는 기준들에 대해서 배워봐요. 초보자 버전으로 첫 번째로는 소품을 그린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한 것들로 이루어진 사진들을 고른다. 여러 장의 사진을 봤을 때 끌리는 것 한 장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두 장을 그리거나요. 청량한 물색과 바위, 돌과 바위와 절벽, 그리고 안개, 레이어드된 산맥들이라든지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을 분류해서 그려보는 것이 좋아요. 이게 이제 초급자분들을 위한 이제 사진 고르는 법이에요. 중급자 버전은 전공자 버전, 그리고 이쪽으로 디자이너를 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취업을 했는데 아직 신입이셔서 많이 배우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중급자 버전 사진 모작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안 해보던 걸 위주로 평소에 나라면 안 그릴 소재를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으로는 하나의 요소, 그리고 다양한 시간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사진을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초급자분들을 위한 사진 모작법. 복잡하지 않고 큼직큼직한 사진을 골랐고 본인의 눈을 믿고 보이는 대로 꼼꼼하게 보고 칠한다는 느낌으로 그려보세요. 예시로 제가 영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사진 모작을 할 때 한 장만 하지 않고 최소 2장을 묶어서 모작하려고 합니다. 한 장만 했을 때 나만의 것으로 소화되는 느낌이 들던가요? 반디즈 여러분? 시험 기간 때 한 번에 보고 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시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외우려고 정리해둔 것을 꺼내보곤 하잖아요. 사진 모작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2장 정도 묶어서 그려야지 제 손도 제 눈도 기억하더라고요. 한 번만 그린다고 해서 이게 바로 흡수되고 습득된다면 그림이 정말로 쉬워지겠죠? 중급자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진 모작을 해볼 거예요. 2단계의 사진 모작을 공부하게 되신다면 창작 일러스트나 컨셉 아트, 이미지 보드 이런 쪽으로 큰 공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 만큼 습득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진 모작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거였어요.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나한테 습득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한 느낌? 이거를 내 그림에다가 직접 접목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함께 해결해주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봐주세요. 우선은 사슴이라는 동물을 공통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사슴이 있는 장소, 구도, 시간대, 무드 분위기가 각 굉장히 다른 4장의 사진을 고를 거예요. 그리고 이 4장을 그릴 겁니다. 추가로 제 스타일을 가미해서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 다양한 분위기, 감정들을 가지고 색을 사용해서 놀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여러분? 다양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4장을 모작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사슴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미지 보드나 컨셉 아트를 그려야 한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전에 그렸었던 4장의 사슴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연습하고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진 모작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 모작을 추천하면서 제가 사진 모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작이 또 초보자분들께 좋은 거는 모작의 경우 색 고민을 덜 수가 있어요. 이미 색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작은 관찰을 더욱더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시야를 좁혀주고 색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해줘요. 관찰력은 업 시켜주고 빛과 색 공부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 사진 모작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상급자 프로의 경우는 이제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시로 이건 제가 여행 때 찍은 샌프란시스코 사진들인데요. 다양한 사진에서 영감을 얻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나 사진을 통해 나오는 일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 모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를 응용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작품에까지 연결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자, 프로가 되는 그 방향까지 열심히 직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사진 모작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추가로 제 작업실에는 이렇게 좋은 사진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늘만 있는, 바다와 하늘만 있는 사진집, 그리고 제가 야자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섬 아일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일랜드만 있는 그런 사진집, 그리고 버섯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버섯집 정말 웃기죠? 버섯 종류집? 네, 그리고 케이첸님의 사진집,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명한 카페들, 사진들, 그 집을 정리해둔 사진집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묶어져 있는 사진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들을 실제로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만 이렇게 모아봤어요. 요새는 구글이나 뭐 인터넷에서 사진 자료 찾는 게 쉽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잘 정리된 좋은 사진책들을 직접 구하고 보면서 꺼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에고, 어려우셨죠? 네, 반드시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이거 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는 공부법입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2,0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2,400명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반디즈 여러분, 2,400분의 반디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반디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에요. 제가 4월 27일이 반디TV 1주년이었는데 그것도 못 챙기고, 그래서 제가 구독자 3,000명 때는 꼭 이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00명이 넘은 소감으로는 요새 그림 그리는 것보다 영상 편집하는 게 더 재밌어서 그게 제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영상 편집이 너무 재밌고 새로운 나를 또 발견하는 순간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에 막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300명, 500명? 그러니까 구독자분은 많지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저는 200명만이라도 보신다면 제가 강당에 서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당에서 200명의 학생분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댓글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감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에스크 링크를 올렸어요. 일주일에 2~3명 정도 꾸준히 에스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영상 안에다가 공지를 하면 더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반디TV 에스크가 열렸으니까 더보기란을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그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에스크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